공수처가 손준성 검사가 문건을 보낸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인데, 관건은 보낸 건 맞지만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장 문건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자신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동아일보 보도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재명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보낸 사람은 손준성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이 나눈 텔레그램 방 자체에 이제 파일을 받을 때마다 손준성 보냄이 텔레그램 상 이제 뜨는 거죠. 근데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과연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냐 아니냐가 논쟁이었는데, 조성은 씨가 손준성 보냄일 때 조성은 씨는 손준성 검사의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손준성 보냄만 보더라도 프로필 사진이 뜬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 당시에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 사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웅으로부터 파일을 받을 때 손준성은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맞다, 이렇게 공수처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그렇다고 해서 고발장을 썼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쓴 걸 받아서 다시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또 김웅원이 쓴 것을 보고 본인이 수정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 공수처가 김웅원한테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손 검사가 직접 작성한 거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손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수집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김웅원의 압수 영장에 표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제3의 검사가 작성했느냐, 이제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건데, 아니면 뭐 시민단체인 민간이 작성한 거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실제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손준성 검사 밑에 있는 하급자 제3의 검사가 썼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손준성 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만약에 입건을 하려면, 기소를 하려면 반드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하급자가 필요한 겁니다. 손준성 검사를 입건하려면, 기소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3의 인물이 있다라고 확인한 게 아니라 가정 속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본질은 이게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결탁해서 여당 정치인의 고발에 사주 함께 이 여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성립되려면 검사가 그 문건을 작성해야만 하는데, 공수처에서 아직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결국 동아일보 보도의 핵심일 것 같군요. 누가 그 문건을 작성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지금 단언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대검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했는데,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게 윤석열 본인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 윤석열이 지시했는지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고 손준성의 진술 없이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대검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라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재명 기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결국에는 윤석열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대검이 법무부에게 잠정 결론을 낸 바에 따르면 쉽게 말해서 이걸 윤석열과 엮기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검 감찰부가 현재 상황 속에서 현재 제기된 의혹만을 가지고 법리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냈다는 건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현 시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 또는 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하기 참 어렵다라고 보는데,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썼다 하더라도 손준성 검사에게 당시에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여권 인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써서 야당 인사에게 보내서 고발토록 하라는 걸 윤 전 총장이 지시했다는 거를 당연히 밝히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실명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대검 감찰부의 보고서가 특별한 법리 해석이 아니라, 결국은 손준성 검사가 내가 지시를 받고 고발장을 썼다, 혹은 내가 지시를 받고 누군가의 고발장을 쓰도록 했다
라는 진술이 없는 한, 그리고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안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나서 윤석열 사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이 각별하다. 법무부 장관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범계 장관부터. 둘이 매우 각별한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 속에서 이 의혹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그러니까 지금 대검이 그런 감찰부가 보고 쓴 것 자체가 공수처 역시 공수처 수사가 이제 결국은 손준성 검사와 함께 윤석열 총장을 입건했는데 그 자체가 무리하다는 걸 전 대검이 입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가 마지막에 한 말, 야당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검에서조차 윤석열과 엮기는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에 대해서. 뭐 물론 저는 약간 무리한 입건이라고 좀 생각은 했었습니다. 피의자로 적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그 피의자로 적시할 그때도 우리가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사실 뭐 드러난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결국 김웅 의원과 손중성 검사 간의 대화조차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당시의 검찰 총책임자인 윤석열 총장이 당시의 검찰총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피의자로 적시라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정치적 수사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이재명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아니거든요. 이거 드러내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무엇보다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소위 이제 민주당의 검찰 개혁기를 해서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검찰 제도의 변화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인정이 되려면 우선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 먼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인정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관계, 그다음에 지시한 내용 자체가 드러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게 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애초에 이게 이제 어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애초에 무리한 고발이었다, 무리한 정책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 좀 계속 드러나는 이 정황인 것 같습니다. 대검의 잠정 결론과 관련된 동아일보 보도를 두고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기자도 그리고 또 야당을 대표해서 나온 김재섭 전 최고도 아니 무리하게 윤 총장이나 엮었네라는 거거든요.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그런 의혹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과연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근무를 할 때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장을 직접 썼다고 하거나 또는 직접 쓰지 않고 그 누군가에게 부하 검사에게 시켜서 쓰게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3자가 쓴 거를 받아가지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그랬다면 손준성 검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죠? 손준성 검사가 왜 그런 일을 벌이죠? 더더구나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뭐 장모 사건,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최강욱 의원, 이분들에 대한 고발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손준성 검사가 왜 이 사람들 고발장을 쓰고 또 고발장을 쓰게 만들고 아니면 누군가 쓴 고발장을 전달을 하겠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휘 책임상 또는 그 대검의 직제상 이것은 이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자꾸만 정치권이 이것을 소비하는 정쟁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데 이런 것을 좀 하지 말고 검찰이든 법무부에서 지금 이제 감찰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대선 전국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 내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사자들도 자꾸만 격가지 논란을 가지고 이게 야당 탄압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예. 지금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전재수 의원님이 어느 민주당 인사들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죠. 저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가 얻는 이득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검찰의 직제상 사주다 전 이런 거 자체가 그럼 반대로 조성은 씨가 제보해서 얻는 이득은 뭐죠? 도대체 얻는지 뭐기 때문에 제보를 했는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 얘기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총장이 야당 인사로부터 여당 인사를 고발토록 해서 얻는 이득은 또 뭐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총선 전에 여권, 야권이 서로를 고발하는 건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이건 사실 뉴스도 안 될 정도로, 기사도 안 될 정도로요. 근데 그 고발만으로 검찰이 수사해서 뭐 총선 전에 뭐 4월 3일, 4월 8일 날 고발한다 치더라도 뭐 4월 15일이 총선인데 그 전에 어떤 뭐 수사 결과 발표할 수도 없는 건데 고발한다는 게 사실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얻는 이득이 뭐냐라는 그런 뭘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의심들이라는 것은 다 추정에 불과한 거 그것이 어떤 이 사건을 규정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재밌네요. 손준성 검사가 얻을 이익은 없죠. 더더구나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더더구나 이제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공직자 그것도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썼다거나 뭐 이래 가지고 넘긴 실익이 아무것도 없어. 더더구나 공직자는요 승진하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검사장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만약에 손톱만큼이라도 어디 노출되거나 이러면은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대하는 이익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은 이 자신의 꿈을 접어야 되는 건데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런데 저 누굽니까? 조성은 씨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왜냐하면은 최근 6년 사이에 5개 정당을 옮겨 다녔습니다. 예.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 해요. 예.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도 저 민주평화당 할 때 만났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정치를 계속 할 모양인가 본데 그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보 사주다. 그러면 듣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손준성 검사가 아무런 자신의 이익되는 거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이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와 민간인을 기대 이익을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 흥미로워집니다. 예. 두 분 의견 듣다 보니까 참 흥미로워져요.